오늘 강의의 주제는 학교 교육의 확대와 원인입니다. 목차를 보면 우선 학교 교육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국제적으로 추세인데 그걸 좀 잠시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학교 교육 확대가 어떠한 결과, 효과를 갖고 왔느냐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교육이 확대된 원인이 뭐냐를 설명하는 5가지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형성된 거는 지난 주에 공부했듯이 19 세기 중반, 선진국에서는 19 세기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신생 독립국가들은 2 차 대전이 끝난 1950년 정도에 학교 제도가 성립이 되고 형성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50 년,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학교 고등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생 독립국가는 초등, 중등 학교가 팽창을 하고, 선진국은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이 팽창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20 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인제 의무 교육 제도라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보통 15 세, 16 세까지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을 하는데, 한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17 세까지 하는 나라 미국이 그렇고, 18 세까지 하는 나라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취학률을 보면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소득별로 나라를 묶어 봤을 때 이제 초등학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보편화되고 대중화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이제 중학교부터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이를 보면 중학교가 한 50% 낮은 데는, 높은 데는 완전 취약 100%, 고등학교도 낮은 데는 30% 정도, 높은 데는 100% 완전 취약이 되죠. 대학은 4%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60 이나 80% 정도까지. 그 지역별과 소득별의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데, 왜냐하면 소득과 지역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유럽이라든가 북미, 미국, 캐나다 이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지역에서는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분포하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나라들은 소득이 낮은 식으로 서로 겹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냥 학교 수준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확대되죠. 이것도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중학교는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고, 낮은 나라에서는 고등학교는 한 3분의 1 수준, 대학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20분의 1 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서 학교 수준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1870 년대에 8만 정도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인구의 20%, 2%. 굉장히 적은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갔고, 그때 고등학교는 대학 준비 교육이죠. 예, 1900 이 년이 들어오면서 고등학교가 인제 팽창이 이때가 시작이 되는데, 1910 년에 110 만, 그러니까 100만 이상이, 그러니까 이 10 배가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18% 정도가, 인구의 18% 정도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직업 준비 교육으로 성격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기존의 대학 준비 교육으로는 안 되죠. 대학 준비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대학 고등학교 성격이 직업 교육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 되고, 1940 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교육이 이제 보편화,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70%를 넘어가게 되니까. 또 2 차 대전 이후인 1950 년에는 90%, 어 대학 어 완전 취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인제 대학 준비 교육으로 다시 성격이 더 많이 강하게 되는데, 그거는 대학 진학률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54년 2차 대전 이후에 30% 정도가 되고, 60 년대 되면서 37%가 되면서 대학을 가는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고등학교 교육도 대학 준비 교육 본격적으로 다시 기울어지는 이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학교 교육이 확대됐느냐. 초등학교는 70 년대에 90% 넘어가고, 중학교는 1980 년대, 10년 후인 80 년대에
70%를 넘어가면 거의 보편화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때는. 고등학교는 다시 10년 후인 1990 년대에 80%를 이루고, 그래서 10 년마다 초등, 중등, 고등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식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합니다. 대학교는 1980 년에는 11% 였는데 95 년에는 36%, 2000 년대에는 뭐 5 년밖에 안 되는데 과반수를 넘어서 50%를 넘고 2010 년에는 70%를 하게 되는, 그래서 초고속으로 팽창을 했다는 게, 완전히 고속 중에서도 왕창 초고속으로 팽창을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10 년마다 팽창을 했는데, 학교 교육이 이렇게 팽창을 하면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그 효과는 뭐냐, 역량이 뭐냐. 양적인 변화는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교육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된다는 거.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질적인 변화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기능이 변화하거나 학교 교육의 질이 변화하는 그런 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고등학교가 팽창을 시작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1900 년도 초반이게 되면서 다양해진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면했던 현실적인 문제는 그전에 존재하는, 그동안 그때 존재했던 전통적인 인문학 중심의 대학 준비가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성격이었으니까 그런 교육 과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변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그때 이루어져서 그거를 더 그레이트 커리큘럼 디베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보면 4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휴머니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인문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바꾸지 말자, 그대로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이성의 개발, 그다음에 중요한 전통 문화를 개성해서 학생들한테 사회화를 시키고 계승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나머지 셋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장이 인제 디벨로프멘탈리스트 또는 차일드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아동 발달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라이프, 학생들의 삶이 있고,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달 수준, 능력, 그다음에 니드, 필요, 그런 에 따라서 다른 교육 과정을 가르쳐야지 전통적인 인문학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소셜 이피션시라고 부르는 사회 기능론자인데, 이들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성인의 생활, 라이프를 준비해 주는 것이다. 직업, 이런 걸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회의 질서 유지, 안정, 효율성, 이런 거를 높이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교육 과정을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 갈 때 학생들한테는 아카데믹 커리큘럼, 그다음에 취업할 학생들한테는 보케이셔널 커리큘럼 식으로 다른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어린 나이에 어느 진로로 가게 될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아서 이렇게 나누냐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때가 인제 바로 IQ 테스트가 이때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통해서 대학가생 학생들과 안 간 학생들을 미리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셜 리컨스트럭션은 다시 짓는다 뭐 이런 거, 아멜리어스는 고친다 뭐 이런, 개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회 계획론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학교 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뭐 취업이나 아니면 뭐 발달이나 아니면은 이성의 개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를 계획해서 더 좋은 사회로 바꾸는 것이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여야 되고 따라서 전통적인 인문주의 공식을 가르치는 거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통합 교육 과정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여기서는 그 differentiate curriculum은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학회 권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그럼 왜 확대가 됐나를 설명을 해야 되죠. 이는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학습 욕구 이론은 간단해요. 인간이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학교가 교육이 팽창을 했다라고 보는 매슬로우의 모티베이션 티어리 보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요구가 있죠, 당연히 인간에게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교육이 팽창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사실은 별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학교를 가느냐 하는 거는 설명이 잘 안 된다 이거죠. 학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제 뭐 custodial care 보육 보호의 기능도 하고 selection 선발의 기능도 하고 indoctrination 교화, 사회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learning 학습이라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이런 학습 때문에 학교가 팽창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학교의 기능에서 다른 것들이 많이 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인제 학습의 기능이 점점 소홀시 되고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팽창을 했다는 거를 설명을 못한다.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거고 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 입학 준비용으로 되면서 비교육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 욕구 때문에 학교가 팽창했다는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학교론자들이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있죠. 기술 기능 이론은 이제 테크니컬 펑셔널리즘인데 주장은 산업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학교가 팽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학력 상승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이 있던 사회 그러니까 뭐 농업, 임업, 뭐 수산업 이런 걸 때는 그렇게 뭐 학력 대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2차 산업, 3차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하고 사회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4차 산업의 구조로 변하면서 점점 높은 학력이 필요해서 학교가 가게 된다. 뭐 이런 이론이 되겠죠.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휴먼 캐피탈 티어리라는 게 이제 인간 자본론이라는 교육에 대한 이론인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퍼졌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에는 경제 자본 당연히 있죠. 이코노믹 캐피탈이 있지만 노동자도 중요한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이다라고 해서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이 특히 신생 독립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이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적에서도 경제 발전을 교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경제 발전을 해서 교육을 팽창시키고 확대시키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제 문제점은 인제 교육과 고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직업 기술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어 공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고등 실업자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이론은 마르크스 갈등 이론인데 여기의 주장은 자본주의 경제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학교 교육도 팽창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응 이론이라고 부르기는 서로 상응한다.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가 팽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의 중에 하나로서 이제 볼젠 기티스가 미국의 교육 개혁이 어떻게 교육이 변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초등학교가 성장한 거 이제 커먼 스쿨 무브먼트에서 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팽창한 것은 공장이라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이런 노동 직업적인 것을 기본적인 교육을 좀 받은 초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커먼 스쿨 고등교육이 팽창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코퍼레이티브 캐피탈리즘으로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이 되면서 고등학교가 거기에 다른 학력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컴프레헨시브 하이스쿨이라는 고등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가 팽창을 하고, 그다음에 1990 년대 신자유 교육교회는 이제 플렉시블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이 생산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필요 확대 때문에 학교 교육도 확대됐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문제점은 자본가 계급의 측면 이익만 고려를 하고, 그러면 학습자는 왜 이대로 따라가느냐 하는 학습자의 측면 이익은 관점은 무시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너무 수단적 도구적 기능으로만 본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위 경쟁 이론인데, 이거는 학력이 사회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어 학교 교육이 팽창했다라고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중세나 이런 이제 과거의 신분 제도가 붕괴, 그러니까 양반이나 뭐 유럽에서의 귀족 이런 신분 제도가 붕괴하게 되고 귀속주의가 도태를 하면서 근대 사회에는 업적, 능력주의가 대두를 하게 되죠. 메리토크라시인데, 이 메리토크라시에서 사회적 선발 기능을 학교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명문이나 족보나 가문이나 이런 거를 게 아니라 학력을 중심으로 임금 수준과 직업 지위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력 경쟁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 학교가 팽창을 한다. 근데 인제 문제는 이제 졸업장 디지즈 졸업자병이라 그래 가지고 디플로마 디지즈라는 게, 그러니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서 무조건 졸업장을 취득해야 된다는 이런 그런 병이 생기게 되고, 교육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따라서 학력이 평가제도가 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질경쟁 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 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고, 다른 관여자들, 공급자는 예를 들면 정부나 학교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 이론은,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팽창한 것은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에 따라서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국민 심의라는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해서 이념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학교가 담당하게 돼요. 옛날에는 종교가 했는데 그거를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팽창이 됐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적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 이론, 갈등 이론을 반박하고 비판을 하면서, 학교 팽창은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교육 팽창이 일어났고, 따라서 경제가 그 원인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 통합이 필요성이 학교 교육 확대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초중등 학교 팽창은 설명을 하는데, 대학교 부분은 왜 팽창을 했는가, 과잉 교육의 문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20 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후반에 걸쳐서 학교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확대 양상은 나라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나라 소득별로 큰 차이가 난다. 고, 학교가 팽창함으로써 양적인 팽창이 교육의 질이나 기능 이런 질적인 변화까지를 초래하게 된다. 그다음에 학교 성장을 설명하는 5가지 이론이 있는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설명하는 이론이 학습 욕구론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인 접근을 하는 이론으로서는 기술 기능 이론, 마르크스 갈등 이론, 지위 경쟁 이론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접근으로 설명하는 국민 통합 이론 이런 5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이 음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